자, 합니다. 자, 이 부등식 마지막 단원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자, 내용 자체가 연립 2차 부등식은 어려운 게 없어. 근데 거기에 딸려 나오는 개념 두 종류가 있는데 뭐 어렵다기보다는 이해만 잘 해놓으면 사실 힘든 게 없다고 나는 봐요. 자, 그 본론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저번 시간에 했던 1시간짜리 영상 2개 올라간 거 있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자, 그때 내가 얘기했던 거 포인트 짚어준 거의 최종 결론은 뭐죠? 2차 부등식은 그래프 그리라. 그게 최종 결론이었단 말이야. 자, 근데 나중 가서 물어보면 또 대답을 못합니다. 자, 봅시다. 일단 풀이 과정은 정형화되어 있어요. 연립 1차 부등식은 우리 했지. 뭐 어떻게 했어?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에 해를 찾은 다음에 공통범위 찾았죠? 자, 얘도 똑같아요. 차수가 하나만 올라간 거기 때문에 자, 부등식에 일단 자, 각각의 두 식의 해를 각각 구하세요. 1차 부등식하고 연립 1차 부등식하고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공통범위를 찾으면 된다. 자, 그럼 몇 개만 하나 풀어보고 오늘 할 얘기 바로 합니다. 자, 연립 2차 방정식도 2차식하고 1차식 섞여 있었던 게 있었고 2차식 섞여 있었던 거 있었거든. 자, 얘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간단한 거는 뭐 이렇게 나와.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아래에 있는 식은 1차 부등식이니까 자, x는 4보다 작고 4보다 크거나 같다 바로 나오죠. 자, 위에 있는 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2차 부등식이죠. 미수분해가 되는지부터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아이고 숫자 잘못 썼다. 여기 마이너스 7이야. 미수분해 되죠. 자, 그래서 위에 있는 요 식을 자, 인수분해를 자, x-8 x 플러스 1 맞나? 자, 그럼 부등호 방향 보고 해 빨리 차. 부등식 해 빨리 찾는 거는 알고는 있어야 된다고 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했을 때 마이너스 1하고 8 사이에 뭐가 껴있어? x가 껴있다. 뭐 어떻게 판단했어요? 부등호 방향 보고 판단을 했었고, 그리고 내가 뭐 조심하라고 했냐면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일 때 쓸 수 있다고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알겠습니까? 자, 따라서 이 녀석에는 마이너스 1과 8 사이에 껴있다. 자, 이렇게 풀 수가 있겠지. 그럼 얘와 얘 뭐를 찾아? 공통범위. 그럼 4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다가 같죠? 자, 어려운 거 없죠? 자, 이런 건 문제 축에도 못 끼고. 자, 뭐 이런 건 어떻게 하겠냐? 보통 나오는 게 둘 다 2차식인 게 나오는데 자, 똑같습니다. 35예요. 네, 35. 75. 인수분해 되죠? 자, 풀어보면 마일마. 둘 다 인수분해 되니? 네. 자, 그럼 바로 해볼까요? 자, 얘는 x 플러스 7하고 x 마이너스 5지? 얘는 x 마이너스 7하고 x 마이너스 1이죠. 자, 이렇게 되는 거 맞네. 자, 그럼 위에 있는 거는 자, 아래에 있는 거는 사이값을 될 것이고 위에 있는 거는 시옷 반대니까 작은 숫자보다는 작고 큰 숫자보다는 크다. 자, 이렇게 바로 찾는 거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x가 마이너스 7보다 작고 5보다 크다. 자, 아래에 있는 건 사이값이죠. 1하고 7 사이에 껴있는 거 맞니? 자, 마찬가지 요 녀석과 요 녀석의 뭐를 찾아요? 공통범위. 자, 근데 수직선을 얘를 한번 그려보자. 자, 위에 있는 걸 노란색으로 한 표시 한번 해볼게요. 자, 마이너스 7하고 5잖아. 마이너스 7을 여기다 그렸어.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작다니까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5가 여기쯤 있어. 5보다 크다니까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그 다음에 1하고 7 사이에 껴있으니까 자, 1은 여기 사이 어딘가에 있겠지? 7은 여기쯤 있겠죠? 뭐. 자, 그래서 공통범위를 찾는 게 자, 그림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그럼 공통범위는 요만큼인 거 알겠지? 자, 그래서 x의 범위가 1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다. 자, 등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범위에. 자,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다. 아니, 잠깐. 아니지 않나요? 저기 겹친 데 아니에요? 좀 그런 거? 미안. 너무 정신 나갔어요. 죄송합니다. 여기죠, 공통범위가. 미안. 자, 그럼 5보다 크다죠? 1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자, 그럼 요거 한번 해보자. 자, 요거는 내가 소개만 하고 따로 식은 안 풀어줄 거야. 자,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연립 1차 부등식이 아니잖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게 무슨 형태냐면, 자, 우리 절대값 우리 얘기했을 때 절대값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를 빨리 푸는 공식이 뭐였냐면 마이너스 a와 a 사이에 x가 껴있다 이렇게 푸는 거 공식 하나 있었어요. 1차 부등식 할 때 한번 정리해 줬던 거예요. 자, 그러면 형태가 어때? 왼쪽에는 절대값 하나만 있어. 오른쪽에는 숫자만 있어. 부등호는 중요하지 않아. 이런 형태면 빨리 바꾸는 거 할 줄은 알아야 된다라고 했고, 왜 이렇게 되는지도 설명 다 해줬다고 그래. 자, 봐라. 그럼 얘도 이게 이 형태가 적용되는 문제이다 보니까 식을 빠르게 어떻게 바꿔요? 마이너스 6쓰고 플러스 6쓰고 부등호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주면 된단 말이야. 그럼 아닌 것 같았지만 분립 2차 부등식의 형태라고. 이게 무슨 형태야? 이거죠? 이거죠? 어떻게 푸는 거였어요? 연립해서 푸는 거였지?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는 거고, 자, 푸는 건 얘가 마찬가지로 정리하면 인수분해가 돼. 그리고 이거 오늘 나갈 숙제에 이게 이미 있어요. 있는 거고, 푸는 건 니네가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따라 안 할 거야. 자, 알겠죠? 이해됐죠? 자, 그럼 문제가 이건 그냥 A단계 수준이야 사실은. 자, 문제가 보통 살짝 변형되면 이렇게 나와. 울지 말고 잘 봐라. 문제까지 하고 나서 잠만 자고 할 거야. 정신 차려. 다음 주부터 개어려워 그리고 울지 마. 자, 보시면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죠. 바꿔볼게요. x-가 아니라 마이너스로 바꿔. 에? 2, 3이거든요. 죄송합니다. 2하고 3이죠. 자, 아래 거야 인수분해가 됐는데 거꾸로 뭐를 주냐면 개수를 비워놓고 이 녀석의 해가 이렇게 나왔어요. 1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해를 봤을 때 여기에서 A 문자랑 B 문자를 찾으래. 근데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2차 부등식 하면서 했던 결론이 뭐냐면 앞에 풀이 과정에 이미 힌트가 나와 있어. 답이 어떤 식으로 나오긴 했잖아. 해를 뜻하는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게 해를 표현하는 이런 숫자들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었냐면 이 녀석을 방정식이라고 생각했을 때 해였죠. 해. 부등식의 해를 구분짓는 숫자가 방정식의 해라는 기본적인 특징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해가 나오려면 보통 풀면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거야. 아래에 있는 거는 해가 x가 2보다 시옷 반대 방향이구나.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3보다 크거나 같다 만들어지는 건 할 거고, 얘는 시옷 모양이고 초고차항 개수가 양수니까 사이값 바로 해도 되죠. 그럼 이 녀석의 두 분을 알파랑 베타라고 하면 첫 번째 식의 해는 물론 알파보다 베타보다 크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첫 번째 식의 해는 알파보다는 크고 베타보다는 작다라는 해가 만들어지겠지. 그 다음에 이런 해가 만들어지기 위한 알파랑 베타의 해가 어떤 값을 가져야 되는지를 추정해 보자. 사실 머릿속에 수직선을 그리면 보이는데 처음 하는 거니까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리고 원래는 편법도 있는데 얘기 안 할 거야. 책에 나와 있긴 하거든. 근데 내가 말한 대로 하면 돼. 처음부터 쉽게 풀려고 하는 거 좋지 않아. 그러면 자, 어디 갔어요? 자, 얘를 해를 먼저 표현해 볼게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2보다는 작거나 같다. 3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지. 그리고 이 녀석을 노란색으로 표현을 하면은 얘는 수직선상에서 어떻게 표현되겠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표현되지 않겠어요? 물론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가 되겠죠? 적당히 저 노란색을 여기다가 세팅을 했을 때 해가 얘 또는 얘가 나오려면 공통범위가 1보다 크다란 말이야. 그러면 1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면 이쪽에 공통범위가 생겨야 되는 거지. 이렇게. 마찬가지 3보다 크거나 같다가 공통범위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쪽에도 공통범위가 생겨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그럼 노란색을 적당히 어떻게 배치해야 될까? 여기쯤 알파를 배치해서 이렇게 그으면 공통범위 생기잖아. 다음에 여기쯤 베타 넣어가지고 이렇게 세팅하면은 공통범위 3보다 크거나 같다 만들어지잖아. 이해됐냐? 그래서 원래 크기를 먼저 범위만 추정하게 되면은 2보다는 작은 쪽의 그림이 그려져야 돼. 알파가. 베타도 다음과 같이 3보다는 큰 쪽의 그림이 그려져야 돼. 근데 여기에서는 A, B를 찾는 거잖아. 근데 이미 해가 나와 있어. 그럼 비어있는 거에다 그대로 찾아봐. 1하고 2니까 여기가 1이겠죠. 3하고 4니까 여기가 4가 되겠죠. 그러면 알파랑 베타가 나와.
누구의 근인 거야? 이 녀석을 방정식이라고 생각했을 때의 근이 되는 거지. 됐니? 자, 또 질문. 두 근을 안 해요? 뭐 써? 근계수. 계속 반복하잖아. 두 근의 형태가 나와있어. 볼 것도 없이 근계수. 자, 그럼 여기다 쓸게. 두 근의 합이 5니까 A는 마이너스 5죠? 두 근의 곱이 4니까 B는 4죠? 이해됐어요? 자, 이렇게 찾는 방법이 있다. 책에 나온 표법은 이거야. 일단 방정식의 근인 건 다 알아, 애들이. 그러면 이 문제는 가능한 게 뭐냐면 한쪽에 등호가 있고 한쪽에 등호가 없지. 그럼 출처가 등호 없는 쪽에 있는 1과 등호 없는 쪽에 있는 4가 무조건 이 녀석을 0 만드는 방정식의 해랑 똑같다라고 해도 돼. 이건 많이 풀었을 때 느껴야 되는 결론인 거지 처음부터 이 풀이를 받아들이면 안 돼요. 알겠죠? 아니 둘 다 등호 없거나 둘 다 등호 있으면 어떡할 거야? 못 풀겠지. 그런 회법이 안 되겠지. 그러니까 내가 그걸 쓰지 말라고. 중요한 건 어디까지만 중요해? 숫자가 뭐를 의미한다? 방정식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자, 이해됐죠? 그러면 조금 어려워져 보자. 조금 어려우면 다음과 같이 나와요. 조금. 자, 보세요. 봐봐. 그래프가 주어져 있다 문제. 자, 그래프를 두 개를 그려볼게. 자, 요 녀석이 F고, 자, 그 다음에 위로 볼로 그래프가 있는데, 자, 여기 요 그래프가 정확하게 요 점을 지나갔고 여기쯤 지나갔고, 위로 볼로 형태로 다음과 같이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얘가 GX라는 그래프죠. 자, 우리 숫자도 다 써볼게. 자,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고 그 다음에 여기 교점 하나 생겼죠?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래요. 이렇게 됐대요. 자, 해석해보자. 첫 번째 요렇게 나왔어요. fx랑 gx랑 비교했더니 다음과 같은 범위를 만족하는 x값의 범위를 찾아봐 라고 했어. 이건 지난 시간 복습이다 얘들아. 이 문제는 식이 안 주어져 있고 그림만 주어져 있죠. 그러면 원래 푸는 방법이 다양할 수가 있는데 fx가 노란색이지? 근데 초고차항에서는 몰라요. 그럼 원래 쓰면은 자 이거 틀기 할 필요 없어. 예전에 이렇게 풀라고 시도했던 애가 있어서 그냥 얘기만 해줄 거야. fx를 식을 세웠어 그 녀석이. 초고차항에서 모르니까 a라고 놓고 x축하고의 교점 노란색 마이너스 1하고 1에서 만났죠. 그래서 식을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개념을 써서 2차함수 식세우기라고 해요. 오케이? 그 다음에 gx는 초고차항에서 모르니까 b라고 놓고 자 파란색은 x축하고 교점이 마이너스 1하고 3이죠? 그러니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이라고 식을 세운 거예요. 근데 동그라미 2번 달 건데 자 그 얘기도 여기서 통하는 거야. 이렇게 식을 세운 다음에 여기에다가 대입해서 직접 계산을 한 친구가 있어요. 잘못된 건 아니긴 한데 너무 돌아가는 풀이에요 사실. 왜냐면 2차 부등식 그때 그 친구들 처음 공부했을 시절이니까 감각이 없을 때지. 부등식 2차 부등식은 내가 무조건 본질은 그래프가 제일 중요하다 했잖아. 그럼 대놓고 그래프를 줬잖아. 그럼 일단 판단은 이거야. 그래프만 갖고 풀라고 시도를 일단 해. 왜냐면 그래프가 더 중요하니까. 서 있어. 둘 다 서 있어. 앉지 마. 계속 서 있어. 앉으라고 할 때까지 앉지 마. 자, 다음과 같이 됐을 때 그래프가 본질이라고 했다? 그러면 노란색이 fx고 파란색이 gx지. 그러면 위치 관계상 파란색이 노란색보다 어떻게 그려져야 돼요? 위에 그려져야 되죠? 그러면 노란색보다 파란색이 위에 그려질 때가 마이너스 1보다는 좀 커져야 되지. 왜? 노란색보다 파란색이 크잖아. 어디까지? 2가 되기 직전까지는 파란색이 노란색보다 위에 그려지죠. 그냥 이건 그래프로 푸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할 필요가 사실은 없다고요. 자, x가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가 답이야. 그냥 눈으로 푸는 거야. 두 번째. 내가 이 문제를 적어준 건 요 동그라미 2번 때문이에요. 자, f x 곱하기 이번에 곱하기다. gx가 0보다 크다의 해를 찾아버려. 자, 그 친구가 이제 이 문제 때문에 이걸 이렇게 그러는데 fx랑 gx를 식을 찾았어. a, b만 하면 식이잖아. 근데 문제가 뭐냐면 곱하기지 더하기가 아니라
그럼 얘랑 곱하면 곱하기 할 수 있겠죠. 2차식 곱하기 2차식이니까. 문제는 곱해버리면 이 식은 몇 차식이 되냐면 4차식이 되지. 그럼 얘는 제목을 붙여주면 4차 부등식이야. 4차 부등식 공부했나요? 한 적 없죠. 앞으로도 안 해. 니네 교육과정에 그런 거 없어. 그렇게 푸는 게 아니야. 시도는 좋지만 좀 핀트가 어긋나 버리려고.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중요하게 내가 짚어준 거 다시 한번 기억하자. 내가 아까 얘기했었던 거. 왜 2차 부등식 풀 때 이 녀석의 해를 찾을 때 사이값을 해도 된다고 어떤 얘기를 했었는지 기억나? 맨 처음에 2차 부등식 노트 틀게 해줬을 때 부등식의 풀이? 함수 풀이 얘기했었지? 함수는 너무 중요한 건데 이미 얘기 많이 했고 이건 내가 처음에 왜 얘가 부등식 풀이를 할 때 왜 이게 나오는지를 어떤 개념 갖다가 설명했었냐면 숫자 곱하기 숫자 했을 때 음수가 되어야 됐을 때는 음수 양수일 때 양수 음수일 때 두 가지 케이스를 나눠서 풀어야 돼 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요때의 x값과 요때 x값의 공통범위가 아니라 합쳐서 쓴 범위를 계산해 봤더니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가 답이 나왔었단 말이야. 얘기하고 싶은 거 뭐냐면 부등식 풀이에선 제일 중요한 건 숫자 개념이야. 음수 양수 숫자 개념 도입한 거잖아. 이해됐냐? 한 이유가 있어. 시험 모양 사이값만 외우면 걔네들은 이걸 못 풀어. 강조한 게 뭐야? 일단 함수가 제일 중요한데 숫자 개념 부등식으로 푸는 걸 안 중요하다고 하진 않았잖아. 숫자 개념 얘기 많이 했다고. 노트에 다 써있어. 숫자 개념인데 그럼 얘도 숫자 개념이야. fx 숫자야. gx 숫자야. 두 녀석이 곱해서 양수야. 그러면 둘 다 양수이든지 둘 다 음수일 때만 성립하겠죠. 여기까지 뭐 얘기하는지 알겠냐? 부등식 숫자, 함수로 그래프. 알겠어요? 무슨 생각? fx가 양수란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얘들아 2차 부등식 했잖아. 답이 뭐야? x축보다 위에지. 아니 이건 아래로 불러 그래프고 얘는 x축이잖아. 그러면 아래로 불러 x축보다 위에 그려줄 때잖아. 그러니까 1보다 작다 2보다 크다가 답이죠. x에다 못 쓴 거예요. 오른쪽에다. 이렇게 쓰면 잘못 썼어. 미안해. 이해됐냐? 2차 부등식 얘기라고. fx가 양수라는 얘기는 노란색이지 fx? x축보다 위에 그려줄 때 물어본 거란 말이야. gx도 플러스니까 x축보다 위에 그려줄 때 물어본 위에 그려줄 때 물어본 거라고. 이해됐니? 그러면 그거 어떻게 따질래? 따지는 방법이 이렇게 합니다. 교점 기준으로 x값의 범위를 다 쪼개요. 그리고 x축하고 만난 지점 기준으로도 다 쪼개요. 그러면 여기 2에서도 만났죠. 여기도 쪼개요. 그 다음에 파란색 그래프가 x축하고 만난 지점도 쪼개요. 그럼 땅이 1개, 2개, 3개, 4개, 5개로 쪼개졌지. 자, 테크닉 얘기하는 거야. 숫자 개념 도입하기 위해서. 이런 상태에서 뭐를 따지냐면 노란색 f와 자 파란색 g의 부호를 한번 따져보세요. 잘 보세요. 빨간색 땅,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1보다 왼쪽 땅에서는 노란색은 x축보다 위에 그려져 있죠? 그럼 양수야. 파란색은 음수지. 자 이렇게 부호 따지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 파란색 양수지. 노란색은요 음수. 그 다음에 여기서 노란색 양수지. 근데 파란색도 양수지. 위에 그려주잖아. 둘 다 양수야. 자 여기서는 노란색은 계속 양수지. 위로 올라가니까. 파란색은 3 직전까지는 양수지. 그러니까 둘 다 양수야. 자 여기도 따져. 양수. 노란색은 양수고 파란색은 음수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잘 들어라. 뭐를 원해서 둘 다 플러스 찾아. 요거랑 요거죠. 그러니까 요거일 때의 x값의 범위를 자, 요 땅하고 요 땅이니까 1부터 3까지는 자, 따라서 1보다는 크고 3보다 작다 풀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자, 얘는 그래프 개념과 숫자 개념이 믹스된 심화 문제야. 그러니까 살짝 심화 문제. 자, 그 다음에 둘 다 음수일 때를 찾아봐. 둘 다 음수일 때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해가 얘만 답이야. 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답이 얘만 쓰면 끝이야. 자, 뭐 중요한 거 포인트 짚어서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자. 부등식은 숫자 개념이다. 함수를 풀 때는 당연히 그래프를 그려서 위아래 개념으로 푸는 거였다. 부등식을 등한시하면 안 돼. 물론 중요한 건 그래프긴 해. 근데 숫자 개념을 써서 사이값부터 해가지고 모든 개념이 정립됐다라는 걸 기억해야 된단 말이야.
자, 알겠습니까? 자, 그런 걸 좀 느끼기 위해서 하나 소개를 시켜준 거예요. 자, 보면 에피타이저는 끝났고 화장실로 빨리 갔다 와. 빨리 갔다 와. 진짜 취했나봐요. 그리고 네. 급하게 먹었던 거지. 국물 빨리 먹어. 일단 머리가 너무 아파. 담배 한 번만 하고 올게요. 그녀요. 에이, 오늘도 6시에 저 취한 거 왜 이렇게 늦게 자? 쌤, 저, 잤어요. 쌤 연락 연락은 진짜 괴물같이 늦은 줄 알겠네. 잠시만요. 오래 걸려요. 풀이 다 써야 돼. 아주 틀린 건 아니에요. 풀이 다 써야 되잖아요. 씨, 집에 가기 싫지. 아닌데. 엄마한테 전화한다고 당기면. 그럼 제가 가족 대신 재현이 동생 볼게요. 논리적인데? 난 니네 집은 아는데 비밀번호는 모르니까 니네 엄마 전화번호를 모르. 동생이 열어주겠지. 그러네. 얼굴 이상하게 생겨서 인사를. 칠동 2001호 있나? 재현이랑 하나도 안 닮은 거 아니야? 닮았어요. 존나 닮았어요 동생이. 남동생이야? 네. 존나 닮아. 본 적 있나 보다. 근데 재준이는 동생이랑 완전 다르게 생겼어. 완전 쌈판이. 동생 얘는 약간 순둥순둥하게 생겼고 동생은 좀 샤프하게 생겼어. 그게 뭐야? 샤프가 턱이 샤프하는 거. 아니 그런 아니야. 내가 이름만 눈매가 모르고. 좀 눈매가 좀 이렇게 자, 하자. 날카로워. 얘 사춘기 겹치면 나는 이제 중이 이불 한 거지? 자, 보시오. 책에 나와 있는데 요게 쌤 세미나라고 해가지고 한 페이지에 축약돼서 써 있어요. 그래서 결론만 써 있는데 사실 일부 책에는 이게 교육과정 외라고 그냥 등한시한 책도 있는데 사실 필요해. 그리고 우리 교재 문제풀이로도 실려 있어서 수업을 해주기는 할 거야. 자, 아이고 잠깐만 순서 잘못했다. 다음 건데. 미안해. 다음 거야. 하나 더 있어. 자, 뭐 순서 바꿔도 상관없는데. 자, 그냥 하자. 자, 실근의 부호라고 했다. 자,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일단 2차 방정식에 쓰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문제에 2차 방정식이 써 있어. 자, 당연히 A는 0이 되면 안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일단 쓸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개수의 조건이 실수이고, 자, 그리고 그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질 때, 자, 그러니까 실근의 부호라고 얘기한 거잖아. 조금 제약적이지? 방정식. 부등식 단원인데 왜 2차 방정식이 이제서야 나왔을까요? 부등식, 2차 부등식 개념을 모르면 못 푸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제서야 튀어나온 거야. 자, 옛날에는 선생님 때는 교육과정이 막 지금보다는 많이 섞여있다 보니까 선생님 때는 좀 공부하기가 불편했던 게 없지 않아 있었어. 근데 니네는 이게 좀 정갈하게 잘 정리가 돼 있다 보니까 공부하기가 편해. 니네는 많이 빠졌어요. 내용에 소수도 많이 정리가 되고. 니네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하는 게 난 고1 때 한 내용도 있어. 심지어 얘네가 고1 고2 때 했던 게 내가 중3 때 했던 것도 있고 중1 때 했던 것도 있고. 3, 4차 부분을 뺐어요. 네. 방정식도 4차 5차 방정식 이거 다 했어요. 풀이가 다 있어요. 선생님 때는 지금보다 더 논리적으로 수업했어요. 사실 학교에서는 내용이 어려워서. 지금은 그 정도는 알지만 논리적으로 하는 게 똑같아. 사실. 객관식밖에 없잖아요. 정신 밀려. 자, 부어라. 실근의 부어란 얘기는 근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따지겠다라는 건데 패턴이 크게 한 세 종류가 있어. 자, 두 근의 부호가 모두 양수일 때. 자, 근데 이건 정확하게 양의 실수 줄임말이다. 자, 그럼 생각해보자. 사실 쉬워. 첫 번째 뭐부터 따져야 되냐면 알파랑 베타가 양수라고 생각해보자. 그럼 두 근을 더하면 무조건 양수가 돼야 돼.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뭐 여기다가 공식 대입하면 마이너스 A를 끼잖아. 이게 양수가 돼야 되겠지. 자, 이해되니? 자, 그거 맞지? 그 방. 곱한 것도 양수가 돼야 되겠죠. 그럼 A분의 C도 양수가 돼야 되겠죠. 그런 거 없어, 얘들아, 이거는. 자, 세 번째. 그 다음에 안 한 게 하나가 있어요. 내가 분명히 얘기했던 게 근과 계수관계는 두 근의 합과 곱이지 두 실근의 합과 곱이라고 한 적 없어. 오케이? 그럼 뭐가 하나 빠진 거 같냐? 0. 알파랑 베타가 허근일 수도 있어. 이 상태에서는 2i, 마이너스 2i 이런 걸 수도 있단 말이야. 오케이?
물론 그 녀석은 더하면 양수가 되진 않지만 어쨌든 실근이 존재할 때만 쓸 수 있다면 실근이 존재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뭐 해야 돼? 판별식 얘들아. 판별식을 해야 된다.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 ac가 0보다 크다인데 잘 들어라. 등호 들어가도 되냐 안 되냐? 돼요. 내가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두 근이라고 이제 서로 다른이란 멘트 없어. 그러면 중근이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호가 들어가도 된다. 이것도 강조 많이 했던 거죠. 두 근이니까 서로 다른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풀어야 된다. 자, 됐냐? 애들이 그래서 의외로 얘를 빼먹습니다. 이거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쓴 겁니다. 자, 그럼 해볼게요. 문제 하나 풀어보자. 아직 안 들어간 거죠? 이거를 지금 하고 있잖아. 네모 4번까지 있어. 네. 잠깐만, 네모 3번이 아닌 것 같은데? 벌써 이건 3번이라고. 2번이지. 이건 아니고. 아까 내가 1번만 쓰지 않았냐? 2번도 썼을 거예요. 진짜 뭐랑 헷갈린다? 기억이 안 나. 그러네요. 2번이다. 3번까지 했어. 오늘 3번까지 있다고요? 그럼 2차 부등식까지 다 끝나요. 자, 이거 풀어보자. 이 녀석이 2차 방정식이죠? 두 분이 모두 양수여야 된대요. 야, 근데 위에 있는 거 보면서 적용하는 연습만 할 거야. 어려운 거 없어. 물론 다른 패턴도 있는데 저 부등호 때문에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래요. 해보면 안다니까. 자, 지금 이제 느껴보자. 왜 2차 부등식 때 이게 나와져 있어? 첫 번째 거야. 두 분의 합 바로 한다. 마이너스 a분의 b죠? 그러면 2 괄호 열고 k 마이너스 1이 0보다 커야 되겠죠? 얘는 1차 부등식이네. k에 관한. 그 다음에 두 분의 곱을 계산하면 a분의 c니까 이거 K 제곱 마이너스. 얘가 0보다 커야 되지? 얘는 2차 부등식이지? 그래서 나온 거야. 세 번째, 판별식 계산에 짝수 판별식 되나요? 네.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5 지웁니다. 절반을 지고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서로 다른 없으니까 등호 쓴 거다. 문제 잘 보고 해야 된다. 서로 다른이라고 써있으면 이때는 등호 빼는 거다. 알겠지?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된단 말이야. 자, 얘는 K제곱 날아가니까 1차 부등식이야. 근데 문제는 얘 때문에 이제 나와. 2차 부등식이잖아. 풀 수도 있고 풀 수도 있고 풀 수 있잖아. K로 묶으면 되니까.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풀 때는 어떻게 풀어요? 공통범위 착각자가 풀면 돼요. 자, 알겠죠? 한번 써줄게 이거. 계산할 수 있으니까. 왜 공통범위인지는 알겠어?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고 얘까지 다 만족하는 K 찾는 거야. 겹치는 숫자 찾아야 되겠죠. 어? 저 시험 문제 아니었어요? 잠수 때. 정신 차려. 2차 부등식 나오고 있는데 2차 부등식 문제. 무슨 시구나. 조용히 해. 저 위에 식이 똑같아요 그거랑. 같을 수도 있지. 이거. 두 번째. 자, 두 분이 모두 이번에 음수일 때요. 야 여기 누를 쓸 때 아프면 참. 손가락. 태안네. 자, 음수는 음의 실수 줄임말이겠죠. 자, 얘도 순서대로 한번 해보자. 자, 책에는 판별식표 나와 있는데 나는 거꾸로 썼어 이거를. 자, 이번엔 두 근이 모두 음수면 합한 게 무조건 음수지.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0보다 작아야 되겠네요. 두 번째, 두 근의 곱은 양수죠. 둘 다 곱하면 양수 되니까. 맞냐? 알파 곱하기 베타가 0보다 얘는 커야 되겠죠. 자, 세 번째, 마찬가지야. 두 근이라고 했어. 실근이 존재해야지만 쓸 수 있고, 두 근이라고 했지 서로 다른이라는 멘트가 없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까지 들어가야 된다고. 똑같은 거지. 다른 건 뭐밖에 없어요? 얘만 달라요. 얘만 달라. 자, 그럼 해보자. 똑같은 식 갖고 할 거야. 자, 계산 안 해줄 거야. 요게 식은 똑같아. 이번엔 모두 음수. 해보자. 그럼 어떻게 될까? 식 첫 번째 뭐부터 세워요? 번호를 안 쓸 거야. 이 식이랑 똑같아요. 똑같은 식인데 조건만 바꾼 거야. 자, 그럼 이거 보면서 해. 일단 두 분의 합. 자,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자, 식 저거 보면서 똑같이 하면 돼. 자, 그 녀석이 음수라고 했으니까 0보다 작다 풀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나머지는 식 똑같겠지? 왜? 조건이 똑같잖아. 똑같아요. 그냥 저거 그냥 그대로 쓰면 돼. 자, 식 하나가 달라졌으니까 공통 범위가 좀 달라집니다. 해보면
자,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절반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풀면 돼요. 자, 됐어요? 자, 이거 풀면은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고 답이 나옵니다. 해보면. 자, 됐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좀 약간 독특하다기보다는 특징이 있는데 잘 봐라. 자, 두근의 부호가 다르다. 정확하게는 두 실근의 부호가 다른 거다. 자, 했을 때 자, 생각해보자. 첫 번째 얘대로 한번 해볼게. 얘들아, 얘 이번엔 이렇게 표시할게. 앞에서 두근의 합하고 곱하고 판별식을 따졌으니까 얘도 똑같이 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한번 니네가 처음 공부했던 생각하고 판단을 한번 해보자. 이번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한 게 합하고 곱을 따졌어. 첫 번째 얘도 합을 따져볼게. 부호가 다르대. 그럼 얘는 문제가 있어요. 두근의 부호가 다르면 더했을 때 양수냐 음수냐 물어보면 말 수 없죠. 알 수 없죠.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지. 그러니까 두근의 합을 따지는 건 그때그때 다르다 보니까 얘는 할 필요가 없어. 두 번째 두근의 곱을 따져볼게. 알파 곱하기 베타는 부호가 반대니까 무조건 음수겠지. 그래서 얘는 뭔가 하면 나올 것 같아. 자, 물론 A분의 C지. 이제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얘야. 세 번째 판별식 따졌잖아. 그럼 얘도 두 실근이라고 했으니 판별식을 따지면 똑같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 A C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잘못된 거 하나 따져보자. 등호를 썼다? 아까는 써도 된다고 했지? 이유는 두 근이라고 했으니 서로 다른 두 근이 아니기 때문에 중근이 허용이 됐죠. 맞지? 중근은 개수가 두 개야. 원래 겹쳐서 종류가 하나인 거지. 알았어요? 일로 와봐. 얘는 등호가 들어가도 돼? 안 돼요. 이유는 뭐예요? 두 근의 부호가 다른데 어떻게 중근이 돼? 말이 안 되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이거 빠져야 된다. 이거 빠져야 된다. 크다야. 두 번째 잘못된 거라기보다는 이제는 느껴야 되는 게 있어. 주황색은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얘 때문인데 잘 봐. A분의 C가 0보다 작다라는 멘트가 담고 있는 숫자 개념을 한번 얘기해보자. A하고 C는 개수죠. 저기 2차 방정식의 개수예요. A하고 C가 0보다, 자, A분의 C가 0보다 작다라는 건 A와 C의 뭐가 달라? 부호가 무조건 달라야 되지. 왜? 음수니까. 양이면 양수잖아. 음이어도 양수잖아. 부호가 양, 이래야 될 거 아니야. 부호가 다른 조건이 이런 거란 말이야. 자, 그럼 뭐를 느낄 수 있냐면 주황색 식을 잘 봐. A, B, C는 개수고요. 실수 조건이라고, 개수가 실수 조건이라고 써있죠? I 같은 거 안 나온단 말이야. 그 B는 사실 0이 돼도 돼. 오케이? 따라서 정확하게 B에 해당하는 녀석의 숫자의 크기는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얘는 실수 제곱이잖아. 근데 문제가 뒤에 있는 마이너스 4의 15. A하고 C의 부호가 반대면 A 곱하기 C의 부호는 정확하게 뭐예요? 음수죠. 부호가 다르니까 얘는 음수죠. 그럼 따질 수 있는 게 이 얘기하고 싶은 거야. 자,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4의 C의 부호는 그럼 뭐가 돼? 양수지. 마이너스 4에다가 음수가 됐으니까. 가로 주황색, 노란색 가로친 건 양수죠. 그럼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알겠어? 0보다 크거나 같은 애에다가 양수를 더했다? 그럼 무조건 양수지. 잘 들어. 정신 차리고. 몰라. 나중에 또 몰라. 기계적으로 공부하면 안 된다니까. 잘 봐. 얘는 위에 있는 조건, 다시 말하면 A분의 C가 0보다 작다라는 조건을 아래식에다가 대입해버리면, 다시 말하면 논리적으로 잘 봐라. 두 번째 있는 조건을 만족을 하면 음수라며. 부호가 반대니까. 뭐가 음수야? 두 녀석의 부호가 반대니까 곱한 게 음수잖아. 앞에다가 음수까지 곱했으면 노란색 가로치고 양수잖아. 그럼 전체적으로 부호가 무조건 뭐가 돼? 양수가 될 수밖에 없다고. 그럼 결론은 이거야. 두 번째 줄에 있는 이 조건을 만족을 하면 세 번째 건 해보지 않아도 무조건 양수야. 순서 알겠어요? 얘를 만족하면 이건 무조건 만족하니까 할 필요가 없다가 결론이에요. 숫자 개념이지. 얘도 굳이 따지면. 자, 그거 하나 기록해 놓자. 자,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 할 때는 따라서
판별식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특징이 하나 있죠. 앞에 거는 해야 돼. 해야 돼. 근데 얘는 안 해도 돼. 얘는 안 해도 돼. 왜? 두 번째 것만 만족하면 돼. 그럼 결론은 뭐냐면 두근의 부호가 다르다는 얘만 하면 돼. 얘는 따질 필요 아까 없다 얘기했잖아. 그때 달라요. 얘는 두 번째 거 만족하면 100% 된다며. 증명해줬잖아. 그러니까 두 번째 거 하나만 하면 돼. 세 개도 한 줄밖에 안 써있어.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 하는지? 자,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식 갖다가 또 풀자. 또 풀자. 자, 식 하나 갖다 세 가지 풀이 다 하는 거야 지금. 자, 저거 보면서 하세요.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 뭐만 따지면 되는데? 두 근의 곱. 자, 두 근의 곱식 어딨나요? 요거냐? 요거지? 자, k제곱 마이너스 k. 자, 얘가 뭐가 되면 돼? 0보다 작다죠, 작다. 그러니까 이것만 풀면 되지. 자, 사이값 나오죠, 이거? 이렇게 되는 거니까 0하고 1 사이에 k가 끼겨 있다. 자,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잠깐만, 식이 이거 맞나? 내가 또 식을 잘못 썼나? 저희가 플러스라고 설마. 답은 맞아. 내가 시간을 미안해. 내가 지금 계산하다가 빼다 보니까 좀 이런 일이 생겼는데 나 이거 숫자 하나 또 있다. 미안해. 자, 필기만 다시 하면 되잖아. 미안해. 마이너스 2. 자, 그럼 이거 마이너스 2만 쓰면 되죠. 뭐. 어쨌든 2차 부등식이잖아. 아래도 마이너스 2. 아래도 마이너스 2 추가해. 그렇죠. 추가해야 돼. 자, 이렇게 되겠지? 자, 미안. 선생님 실수하시니까 좀 쉽시다. 시끄러워 임마.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얘도 마이너스 2 들어가야 되겠지? 스노우볼 왜곡하셨어요? 자, 답은 맞아. 내가 계산 다 해놨어. 자, 그럼 얘도 뭐 넣어? 마이너스 2 넣으면 되겠지? 숫자를 내가 하나 안 썼어. 마이플. 자, 근데 이 수분에 되죠? 마이플. 그래.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마이너스 2라고 2 사이에 k가 끼겨 있는 거네. 자, 할 수 있겠나요? 자, 마지막 얘기 한번 해볼까? 얘가 이거 정리해 주는 게 라이트 사이드 있어. 그래서 한번 해줘야 돼. 그냥 문제 풀어주면 니네가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 자, 아까 내가 잘못 썼던 거 얘기할 거야. 자, 근해 분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인가? 네. 자, 일단 근해 분리는 기본은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래프로 분석하고요. 자, 써줄게. 얘도 왜 2차 부등식에서 나왔는지만 느끼고 넘어가겠다. 자, 그리고 조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자, 풀 때 하나 조건이 있어. 내가 2차 부등식 풀 때 개수가 옴수면 좀 껄끄럽다 했지. 귀찮다 했지. 사이값 같은 거 얘기했을 때도 양수일 때 적극적으로 쓰라 했잖아. 그래서 보통 문제 풀이할 때 어떻게 하냐면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일 때 기준으로 풀이를 하는 게 좋다라고 나와요. 바꿔야 되거든. 그럼 음수면 양수로 마이너스 보호를 곱해서 바꿔주셔야 돼요. 자, 오케이.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녀석의 두 실근. 자, 알파 베타와 근해 분리라고 했지. 알파랑 베타를 말 그대로 댕댕 빼놨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녀석들을 구분짓기 위한 뭔가 숫자가 주어져 있어. 자, 그거를 그냥 내가 설명할 때는 P라는 숫자라고 얘기할게. 자, 이 녀석과의 대소관계를 분석하는 내용이야. 자, 근데 철저하게 뭐로 계산한다? 그래프로 분석한다. 자, 그럼 생각하자 얘들아. 잘 보세요. 따지는 순서가 마찬가지로 있는데요. 첫 번째, 얘네가 따져야 되는 게 B가 어디가 있냐? 요걸 하나 꺼낼 거냐? 자, 첫 번째 따지는 거. 판별식의 부호를 먼저 따집니다. 설명 다 해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니까 이거 2차 함수를 그려야 되는 거거든.
좌변이 2차식이니까 2차 함수잖아. 그래서 2차 함수의 축의 위치를 따져. 자, 다시 말하면 축의 방정식 마이너스 2a분의 b를 계산을 하겠다는 거야. 공식은 알고 있다 우리.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아까 실수 P하고의 대소관계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P라는 알파나 베타 외적으로 P라는 뭔가 숫자가 하나가 나타나는데 그 녀석을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경계점이라고 그래요. 자, P값. 자, 이 녀석을 점을 대입한 거. 그럼 얘를 뭐라고 부르면 돼? 경계값이라고 불러. 영원히가 좀 알아야 돼. 자, 경계값의 부호를 따집니다. 왜 저렇게 할까? 얘기 한번 해볼게. 잘 들어라. 방금 한 거랑 다르게 얘는 좀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좀 필요해. 저거를 조건 녹색으로 쓴 글씨 3개를 이유 없이 암기해서 적용하는 것만 연습하면 거의 중학교 추리 과정이야. 다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여기가 사실 좀 까다로운 게 뭐냐면 책에 써있는 건 3개 정도 써있어요. 근데 변형된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걸 노트 필기를 다 해주기에는 좀 어려워. 그래서 책에 있는 것만 일단 할 거야. 책에 있는 심화 문제는 내가 여기 써준 3개 쓴다 했잖아. 그 녀석하고 안 맞는 게 더 많아.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3개 써주는 논리 과정이 왜 1번, 2번, 3번 과정을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더 중요한 거야. 알겠죠? 자, 봐라.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어디서 소리나는 거야? 제 핸드폰이 소리나지 마. 자, 두 분이 모두 경계점 P보다 크대. 자, 내가 그래프를 분석한다 했지? 생각? 이 동그라미 1번 조건을 만족하는 그림이 어떤 식으로 그려져야 되지만 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다음과 같이 만들어요. 잘 들어라. 최고차항에서 양수일 때 기준으로 한다 했죠. 그럼 아래로 볼록이야. 좌변을 그릴게. 2차 방정식 좌변을 그릴게. 그러면 두 근이라고 했어 얘들아. 서로 다른이 아니죠. P라는 숫자보다 두 근이 커야 된대. 그럼 생각?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거 X축하고의 교점이 방정식의 근이라는 걸 알고 있다. 맞죠? 그러면 서로 다른이라면 아래로 볼록 그래프가 두 점에서 만나게끔 그림을 그리면 되겠지. 됐나? 근데 또 하나 따져야 되는 건 두 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중근도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러면 중근인 거는 2차 함수에서는 한 점에서 만날 때잖아. 그러면 얘 또는 얘가 돼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건 근이 여기 생기던 여기 생기던 뭐가 중요한 거냐면 P라는 숫자보다 커야 된대. 오케이? 그러면 P라는 숫자는 정확하게 어디 찍혀 있어야 되냐면 주황색 또는 흰색보다는 왼쪽에 있어야지 작은 숫자잖아. 다시 말하면 근이 어때? 중근이건 서로 다른 두 실근이건 P보다 크죠? 그럼 이 조건 만족해요 안 해요? 하지.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잖아. 큰 쪽에 찍혀 있잖아 인간들아. 집중 안 하냐? 그럼 잘 들어라. 분석한다고 저거대로 해볼게. 첫 번째 뭐부터 따지래? 판별식의 부호를 따지래. 생각. 서로 다른 두 실근도 되고 중근도 된다고 했으니까 판별식이 뭐가 되면 돼?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지. 자,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를 따져요? 축의 위치를 따져요. 축은 어디 있냐면 여기쯤 있다. 그럼 잘 봐라. P보다 축의 위치라고 한 얘기는 정확하게 얘가 경계점 기준이 되는 숫자라고 했단 말이야. 축 말고 얘들아 분석했을 때 요 녀석하고 축하고의 위치 관계는 축이 더 오른쪽에 있죠. 그럼 축을 뜻하는 x값이 얘보다 큰 거겠지. 네. 자, 그림으로 내가 그래프 분석이라고 했잖아. 자, 따라서 축의 방정식 마이너스 2a분의 b가 p보다 얘는 동호가 들어가면 안 돼. 커야 돼. 커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따지는 게 경계값의 부호라고 얘기했어요. 경계값 내가 뭐라고 써줬어? 경계점 p값. 다시 말하면 얘는 x야. x. x를 대입했을 때의 함수값을 얘기했단 말이야. 그럼 대입을 어떻게 하냐면 그림에 따지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대입한 거야. 좌변에 있는 2차 함수 그래프에다가 x에다가 p를 대입했어. 자, 잘 들어보자. 부호라고 했지 숫자를 계산하시오가 아니죠. 부호가 어때요? 0보다 큰 쪽에 y점이 찍히는 거 알겠냐? 그럼 양수지. 알겠니? 자, 따라서 경계점을 대입한 경계값 fp 값이
0보다 커야 된다라고 세 가지 조건을 따져야 돼. 대입하면 양수잖아. 대입하면. 중분을 가질 때에도 대입하면 양수잖아. 알겠어요? 이해됐나? 잘 들어라. 그러면 제게는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 자, 나는 왜 이렇게 세 개를 다 따져야 되는지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서 설명을 할게 좀. 결과만 외우지 말란 말이야. 그럼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왜 1번부터 3번을 다 따져야 될까? 이유가 있겠죠. 하나라도 안 따지면 문제가 있는 거야, 얘들아. 그럼 그것만 느끼고 넘어가자. 왜 세 가지를 다 따질까? 생각해보자. 자, 어떤 찐따가 이렇게 풀었어요. 1번 조건하고 2번 조건만 풀었다 생각해보자. 왜? 원고나 찬영 하면 안 된다. 써봐라. 어떤 찐따가 첫 번째랑 두 번째 조건만 만족했어. 잘 봐. 느낌상 이거죠? 세 번째 걸 안 따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지. 다시 말하면 이 조건을 만족 못하는 거지. 생각해봐라.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은 경계값만 안 따진 거다. 그럼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림을 그려볼게. 대박. 첫 번째 조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죠. 두 점 또는 중근이죠. 그럼 두 점에서 만났다고 생각하고 그림 하나 그려. 축의 방정식은 어때요? P보다 큰 쪽에 그려지지. 그럼 축이 여기 있어. 그럼 P는 이 축보다 왼쪽에 지켜야 되지. 문제가 여기서 생겨. 경계값이 양수랑 따지라는 거야. 그럼 음수도 되고 0도 되는 거야. 얘를 안 따져서 첫 번째 이진따는. 오케이? 그럼 근본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경계점에 해당하는 P 값이 여기 있어도 되는 거야. 왜? 축보다 왼쪽에 있잖아. 축이 더 크잖아. 두 점에서 만났잖아. 첫 번째, 두 번째 만족하지? 세 번째 걸 안 따졌지, 이 사람은. 그럼 그때는 대입한 함수값이 뭐가 돼? 음수가 되지. 이해됐니? 그럼 다시 말하면 경계값이 음수가 돼버리면 또는 경계점이 0이 돼버리면, 자, 대입한 값이 0이 돼버리면 P점이 여기 있으면 그때는 또 0이잖아. 파란색, 다시 말하면, 자, P점이 여기 있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두 근이 모두 P보다 커야 되는데 두 근 중에 하나만 크잖아. 하나는 작잖아. 그럼 조건 안 맞지. P점이 여기 오면 무슨 문제가 생겨? 같잖아. 크지 않잖아. 그럼 요 조건 만족해 못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조건을 안 따지면 조건 성립이 안 되는 거야. 얘가 안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야. 그림으로 분석하고 있죠, 얘도 지금. 그러니까 왜 따지면, 하나라도 안 따지면 큰일 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다. 자,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찐따야. 그럼 두 번째 찐따는, 자, 세 번째 조건, 첫 번째 조건하고 세 번째 조건만 따졌어. 그럼 이 친구는 축의 위치를 안 따진 거죠? 맞아요? 그러면 첫 번째랑 세 번째 조건 만족하는 그림 하나 그려보세요. 첫 번째 조건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얘도 그냥 뭐 두 점에서 만났다고 생각하고 그려볼게. 첫 번째 끝. 세 번째 따졌죠? 경계값이 0보다 크다다? 그럼 생각. 아까 그린 거에 따르면 P를 두 번째 조건을 따졌기 때문에 축의 위치보다 P가 작아야 된다고 얘기했지. 이해됐니 얘들아? 이해됐니? 그런데 얘 같은 이 찐따는 두 번째 조건을 안 따졌잖아. 그럼 다시 말하면 축의 위치가 또는 경계점 P가 축보다 커도 돼. 아니 작아도 돼. 얘는 크다를 따진 거야. 잘 들어보라고. 경계점이, 자, 경계값이 양수가 된다는 얘기는 여기에 P가 있으면 대입하면 양수 되는 거 알겠죠? 근데 꼭 여기 없어도 된다고. 여기에 P가 있어도 대입하면 양수 되지. 이해됐냐? 잘 들어라. 잘 들으라고. 이 찐따는 두 번째 거 안 따졌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그럼 P가 이쪽에 오면 근본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축보다 P가 더 크죠. 아까는 축이 더 커야 된다 했잖아. 반대가 됐지. 그럼 그렇게 될 때는 무슨 문제가 생겼어?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이 방정식의 실근이잖아. 거꾸로 P값이 두 실근보다 크지. 반대가 됐지. 조건 만족합니까요? 못하지. 그러니까 얘도 잘못한 거야. 자, 근데 이해만 해. 이거를 풀어보세요라고는 안 나와 얘들아. 근데 나는 이걸 한번 했으면 해서 얘들한테 설명해 주는 거야. 자, 두 번째 조건 안 따졌더니 P가 어디로 왔어요? 축보다 큰 쪽에 왔어요. 그랬더니 근본적인 문제가 어떻게 됐어요? 두 근보다 커져 버렸죠. 이해되니? 자, 근데 P가 여기 오면 돼?
두 번째 찢다는 경계값이 양수인 건 따졌잖아. 그럼 P가 일로 오게 되면은 그때는 경계값이 음수가 돼버리다 보니까 그때는 세 번째 조건도 만족을 못해. 그래서 여기에 있는 P를 찍으면 안 돼. 근데 여기는 찍어도 경계값이 양수가 되는 거 확인이 되잖아. 근데 축의 위치를 안 따지다 보니까 두근보다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커졌어요. 그러니까 1번 조건 만족을 못하니까 결론! 두 번째 조건도 따져야 되네. 안 따지면 큰일 나네. 자, 이해만 해. 자, 세 번째 찢다. 세 번째 찢다는 판별식 빼고 다 따졌어. 우리 8시까지 수업이지? 네. 걱정거리는 7시까지인 줄. 자, 첫 번째 조건을 안 따져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두 번째 조건은 축의 위치고요. 세 번째 조건은 경계값이네요. 그럼 그림 저 두 개만 만족하는 거 한번 그려보세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판별식을 안 따졌다는 얘기는 그 반대되는 할 때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떠요 위에. 그럼 붕 뜨는 거야. 그렇지. 아래로 불러 기준이잖아. 교점이 안 생겨. 축은 여기 있어. 자, 두 번째는 따졌지. 축의 위치가 P보다 커야 돼요. 오케이. 축보다 P가 더 작아야 되는 거. 그러니까 여기 좀 찍어. 그 다음에 경계값. P 대입한 함수값이 뭐가 돼야 돼? 양수. 대입하면 양수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만족하는 그림이죠. 문제는 실근이 안 생겼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 안 따지면 찐다. 자, 그럼 이제 받아들이면 돼. 세 개 다 따지지 않으면 큰일 나네. 운 좋으면 되죠. 근데 만약 안 따졌다가.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발레를 다 들어줬잖아 지금. 안 따지면 큰일 난다고. 알겠냐? 안 돼요. 그리고 하나라도 안 따지면 큰일 나. 아예 안 돼요? 안 돼요. 증명한 거야 지금. 개념 설명. 책에 안 나와 있어. 알겠지? 세 가지 다 따져야 돼. 이유가 있다는 거야. 자, 그럼 두 번째 동그라미, 세 번째 동그라미는 마찬가지로 따지는 거에 대해서 얘기만 할 거야. 잘 봐. 자, 요것만 지우고 하자. 자, 여기까지 설명은 녹색 글씨 세 개 다 따져야 된다는 게 최종 결론이다. 근데 얘도 좀 변수가 있어. 잘 봐. 원래 이런 거죠. 사실 지금 한 거 설명 안 해줘 다른 선생님들. 안 하면 뭘 그게 잘못됐다 잘됐다는 아닌데 나는 철학이 몰라. 이해 없이 암기하는 건 절대로 추구하지 않아. 자, 그러니까 개념 설명이 되지. 자, 두 번째 조건은요. 두근이 이번엔 모두 P보다 방금 크다 했잖아. 작다야 이번엔. 그럼 만족하는 그림 그리고 마찬가지로 분석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두근이라고 했으니까 서로다는 두실근도 되고요. 중근도 되겠죠. 그 다음에 두근은 여기 요것 또는 요거 찍힌 거지. 자, 잘 봐라. 그러면 축은 어쨌든 여기 있어요. P보다 작아야 된대요. 그러면 P가 이번에 더 큰 쪽인 여기쯤 지켜야겠네. 자, 이해됐습니까? 여기가 P가 있어. 그러면 첫 번째 뭐부터 따져? 판별식부터 따져. B는 0보다 크거나. 자, 얘도 중근 허용하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 다음 종이나 서 있으라고 했잖아. 안 되고 있었는데요? 서 있으라고 이 자식아. 다리 쥐었어. 그랬어요. 그러지 많이 막아요. 마이너스 2에 그 다음에 B는 축의 위치 따져보세요. 축이 이번에는 오히려 P보다 작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가 P보다 작다가 돼야 돼. 자, 세 번째 다 따져야 된다고 결론은. B값 대입. 자, 그 다음에 경계값이죠. P 대입했더니 얘도 양수되는 거 확인돼? 네. 양수잖아. 자, 그렇기 때문에 경계값이 양수예요. 이렇게 세 개 다 따져야 돼. 똑같은 논리에 의해서. 자, 세 번째. 이게 좀 독특합니다, 여러분. 두근 사이에 P가 있다래. 그럼 이 노란색 조건 만족하는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거 좀 잘 들어라. 약간 직관적인 이해가 필요하거든. 아까 2차 방정식 실근해고 말했을 때 세 번째 조건이 뭐가 독특했죠? 판별식을 따지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설명했었지. 얘도 세 번째가 독특해. 그림 만족하는 거 그린다. 두근 사이에 P가 위치해야 된대요. 근데 아까 거랑 차이점. 아까 얘기한 것도 두 부호가 반대라고 했기 때문에 중근을 허용하지 않았죠. 얘도 두근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중근을 허용했죠. 근데 얘는 두근 사이라고 했어. 그러면 2라는 중근 사이에 다른 실근이 낄 수 있어? 자리가 없지. 2하고 2 사이에 틈새가 뭐가 있어? 등호 못 써요. 없죠.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서로 다른 거야. 그래서 일단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그려. 틈새랑. 아, 진짜.
그 다음에 P가 위치한다고 했으니까 적당히 사이에다가 P를 써라. 뭐 굳이 따지면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겠죠. 그럼 이 그림을 만족하는 이제 관계식을 따져보자. 근데 특징이 뭐냐면 얘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잘 봐라. 축의 위치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축이 여기쯤 있죠. 잘 들어. 내가 원하는 건 두근 사이에 P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해만 해 이거는. 알파보다 축이 여기 있어? 베타보다. 그럼 P가 여기 있어도 상관없지. 네. 왜? 두근 사이에 있기만 하면 되잖아. 알파보다. 그때 축이 더 크지. P가 여기 있어도 되지. 두근 사이에 끼어 있잖아. 이번에 P가 더 작지가 않고 크지. 예. 심지어 축하고 P의 위치가 같아도 되지. 네. 왜? 두근 사이에 P가 있잖아. 있기만 하면 만족하잖아. 되는 거네. 있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두 번째 조건은 의미가 없어. 알파보다가 베타보다. 두 번째, 그럼 생각. 판별식은 따져야 되나? 두근 사이에 껴있으려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존재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얘를 일단 따져야 될 것 같아. 자, 이제 또 써볼게요. 두 번째 조건은 안 따져도 된다는 거 이해했나요? 이해했나요? 판별식은 따져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써봤어. 그럼 세 번째, 얘는 따져야 되나요? 잘 봐라. P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 양수죠. 그럼 두근 사이에 껴있지 않지. P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 음수. 얘도 양수죠. 그럼 두근 사이에 P가 껴있나요? 안 껴있지. 알파 베타 여기 있잖아 얘들아. 예.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P는 알파랑 베타 사이에 낑겨있을 때에는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음수네? 네. 그래서 세 번째 조건, 다시 말하면 얘 제외했으니까 두 번째 조건이다 이제. 두 번째 조건은 경계값이 0보다 작다를 풀면 끝이야.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거는 안 따져도 돼. 이유가 있어. 근데 아까는 식으로 풀어줬는데 얘는 그래프를 통한 이해가 필요해. 잘 들어라. 그래프의 특징 때문인데 이참수는 아래를 볼록 위로 볼록밖에 없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최고차항에서 양수일 때 기준으로 풀이를 하라고 내가 얘기했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만 떠들고 있는데 이거를 만족하면서 아래로 볼록인 이참수를 한번 그려볼게. 그러면 지금 다 주고 축이 있고요. 알파 베타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P점이 여기 있다 생각합니다. 대입했을 때 음수가 돼야 된다는 거잖아 이게. 그러면 점이 X축보다는 밑에 찍혀 있어야 되겠지? 그래야지 함수값이 음수잖아. 여기까지 이해됐냐? 두 번째 이 점을 대입한 게 사실 어디다가 대입한 거야? 아래로 볼록이라는 fx에다가 대입한 거야. 그럼 다시 말하면 아래로 볼록 그래프는 이 점을 반드시 지나가야겠죠. 안 지나가면 위에 있는 점이 아니니까 대입이 안 된 거잖아. 근데 아래로 볼록이래. 아래로 볼록은 이렇게 그리잖아. 그럼 이 점을 지나가게끔 아래로 볼록을 그리려면 무조건 P보다 작은 땅에서 X축 터치하고 지나갔다가 올라가면서 P보다 큰 쪽 터치하고 올라가야 되겠지. 아래로 볼록 그래프가 이렇게밖에 안 그려지잖아. 이게 돼? 이딴 그래프가 어딨어?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어?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 그래프의 특징 때문에 무조건 P점이 아래, 다시 말하면 경계값이 음수이기만 하면 아래를 볼록을 그릴 때 그 녀석은 얘를 지나가야 되잖아 얘들아. 오케이? 이해됐냐? 그럼 무조건 P보다 작은 쪽에서 X축과 만나고요. 올라가는 과정에서 P보다 큰 쪽에서 X축과 만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될 수가 없잖아. 말도 안 되잖아. 이해됐니?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의 그래프의 특징 때문에 얘는 경계값이 0보다 작기만 하면 무조건 X축하고 두 점에서 만나. 따라서 얘는 할 필요가 없어. 아까랑 똑같죠? 두근의 곱이 음수인 조건 만족하면 판별식 할 필요 없다 했지. 얘도 비슷한데 과정이 좀 다른 거야. 아까는 숫자 개념으로 말씀드렸고 이번에 그래프의 특징 때문에 아래로 블록처럼 그림이 그려지게 되면 무조건 X축하고 두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어. 점이 아래에 찍혀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반대로 점이 위에 찍혀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 지나가면서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붕 떠 있게끔 그려질 수도 있잖아. 이해됐냐? 무슨 말 하는지? 그럼 문제가 생기죠? 근데 점이 아래쪽에 찍혀 있기만 하면 무조건 한 번, 두 번 건드린다. 그게 누구야? 방정식의 근이잖아. 근데 어디에 찍혀 있어? 그 사이에 P가 무조건 위치하지. 그렇기 때문에 결론 그래프의 특징 때문에 판별식은 할 필요가 없다가 최종 결론. 그러면 세 번째 동그라미의 조건은 경계값이 음수야만 따지면 게임 끝이야. 자, 이해됐죠? 그러니까 오늘 공부한 것 중에 포인트를 좀 짚어주잖아. 아까 거 왜 판별식 안 했는지 여기에서 왜 판별식을 안 해도 되는지를 좀 기억을 하자.
자, 알겠지? 자, 그럼 예제 하나만 풀어볼게요. 자, 저거 예제 풀 거야. 3번 동그라미. 다른 시각다가 자, 요거 갖다 한번 해보자. 자, 결론은 경계값만 따지면 된다는 거야. 근데 결과만 내지 마, 제발. 두 분 사이에 1이 있다. 그때 A의 범위를 따져보세요. 뭐 결과만 외운다면 그냥 겁나 쉽기는 해. 이 식 전체를 fx라고 했을 때 경계값 대입하면 f1이겠지 그러면. 얘가 경계 숫자야. 경계점이야. 경계점 f1. 자, 경계값 자체가 뭐가 되게 말하면 된다? 음수이게 말하면 된다. 왜 말하면 된다? 판별식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자, 1 대입해. 1 마이너스 3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5. 왜 2차 부등식에서 이게 나왔겠어? 0보다 작다. 2차 부등식이죠?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거야. 자, a제곱 여기 뭐가 이상하다? 아니 잠깐 뭐 식이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거 a지? 예? 왜 되는 거지? 왜 작다냐고? 두근 사이에 1이 있다. 이거는 두근 사이에 p가 있다. 방금 증명해준 거. 경계값만 따지면 되겠죠. 대박. 자, 왜 음수되는지 알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a의 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가 자, 예수분의 돼요. 1 이렇게 되죠? 사이값이지? 양수니까 사이값 해도 된다고. 마이너스 4, 4, 2에 껴있다. 자, 이게 답이야. 이건 자, 됐나? 피가로